그럼 이제 다시 봐볼게요. 또 왔어요. 14페이지를 내가. 왜 이걸 또 띄워놨을까요? 네, 우리 계속 이거 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길게 얘기하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냐?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할 거냐? 이걸 배우는 게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일단 지금 뭘 배운 거다?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토지의 용도에 대한 부분을 배운 게 용도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2교시 배운 거예요. 그렇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이랬잖아요. 중복 안돼. 그리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지구,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구역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2교시에 뭘 봤었냐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은 다시 주상, 공농, 도시 지역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용도 지역마다의 건폐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용도 지역마다의 건폐용 적률 수치도 배웠던 거예요. 그럼 건폐율 한 번 더 액션 하시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의를 들여서 뭐 이러지 말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입니다. 빠밤 건폐율, 빠밤 용적률. 시작. 빠밤 건폐율, 따단 용적률. 알겠습니까? 집에 가다 춤추는 것 같죠?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봤어요. 그리고 용도 지구에 대한 부분과 구역의 구체적인 얘기는 12월에 본론 들어가서 세부 내용 얘기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 얘기하면 산만해서 안 돼요. 그러면 요 도시관리계 그림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과 시작.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이 세 가지의 사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그 중에 오늘 3교시에는 이걸 보려고 그래요.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쵸? 이 신도시 만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란 법에서 따로 구체적인 절차를 언급하고 있고 이 법에서 문제가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구획을 정리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강서 마곡지구,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송파 위례 같은데, 그렇죠? 이런 동네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했을 법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한참 유명해진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그렇죠?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아주 뭐 요즘에 뭐 맨날 뭐 여러 가지 뭐 소송에 판결에 뭐에 이러면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유명한 사업이야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 그쵸? 이게 그 사업에서 뉴스 나오는 것처럼 개발 이익의 공익 환수가 큰 숙제예요. 그쵸? 개발 이익에 대한 공익 환수. 뭐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뭐다?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거에 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걸 더 걷었니 덜 걷었니 그거라도 받아왔니 뭐니 이러면 싸우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요즘에 개정의 취지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 사업까지는 좀 보고 이걸 뭐 하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용어 정의가 없어요. 용어 정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첫 번째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것부터 볼 겁니다. 그러면 뒤로 쭉 가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2페이지. 그렇죠.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또는 개발이 안 됐던 한적한 동네였는데 이런 데가 신도시 만들다고 이렇게 토지구역을 정리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게 되는 사업을 이걸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일단 요 가운데 좀 봐봐요. 뭐라고 돼 있죠?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건 알고 있죠.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8페이지에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야 되고 그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갈 자리인데 개발 사업한다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겠대요. 돼? 안 돼? 안 돼.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자리에 관리계획상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대. 안 되는 거죠. 토지구역 정리해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개발 사업에 대한 이거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한다. 라고 한다면 요 개발 계획은 뭐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이제 그 밑에 시행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시행자가 나 사업을 이렇게 할래요 라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봐봐요. 그 실시계획은 어디 밑에 있죠? 개발계획이 밑에 있으니까 실시계획을 만들 때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에 부합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순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옆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뭐 하죠 이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얘기해 드려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진이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보통 개발 사업 보통 이렇게 미개발된 동네 주로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봐요. 이런 동네에다가 토지의 구획이라는 것을 보는 바가 정리해서 이렇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집 짓기 좋게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줘요.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주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개발 사업은 원래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획을 정리해서 그 토지를 아파트를 질 거면 뭐 하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승인 내주는 자와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간주를 해버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은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거야. 새로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중개사 몇 회 합격생? 이랬더니 어저께 어떤 분이 붙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사람을 무시해도 한도가 있지. 그냥 저 9회 때 봤어요. 9회. 여러분 몇 회? 완전 조상급이죠. 그죠? 완전 선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땐 이 법이 뭐였는지 알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어요. 그때는 참 법 이름이 직관적이었어요.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는데 이게 멋있게 만든다고 도시개발법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고 그 만들어진 토지 위에다가 건물도 짓고 주택 단지도 지으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인허가를 의제돼 가지고 같이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6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림책에서 지금 70 아까 6페이지였나? 거기 오른쪽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72
72 오른쪽 위에 써있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봐요.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를 도시 개발 구역이라는 걸 정한다는 얘기예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 개발 구역을 정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 개발 구역을 정해요. 이렇게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법에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오른쪽 위에 써 있는 지정권자라는 개념이에요. 에버바리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요, 이 권한자가 지정권자 권한이 90%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행정청 권한자가 나올 때는 지정권자라고 나오면 대부분 맞아요. 누구라고 돼 있죠? 시도, 대도시의 시장하고 국장.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지정권자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 외우고 통일시키면 안 돼요. 이건 개발법에서만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또 알겠습니까? 미치겠죠. 이제 시작했는데. 어쨌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 건 지정권자 누구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봐봐요. 제가 첫째 주 저번 주 얘기했죠. 대도시 시장의 의미가 뭐였죠? 저번 주 했는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걔를 대도시라고 해요.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등등. 그럼 물어봐요. 고양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말도 안 되지.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해가십니까? 대도시의 시장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다 큰 아들이라 뭐가 된다? 직접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에버바리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이제 3교시가 되어지니까 체력 딸려 이제 당 떨어지죠? 그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져오세요. 안 뺏어 먹을게요. 그래서 하나씩 먹으면서 당을 충전하세요. 그럼 봐요. 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아까 봤죠?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요. 시작.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요. 근데 중요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을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한번 말해. 실시계획.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주의합시다. 도시개발사업은 어쨌건 도시계획사업이잖아요. 뭐라고? 도시개발사업은 뭐야? 어쨌건 도시계획사업이잖아. 그래서 공익사업이므로 공공의 자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민간의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많이 물어봐요. 써있죠.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공공 동그라미,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민간 동그라미. 자세한 거 몰라도 좋아요. 그냥 기본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그 소유자가 만든 조합, 이런 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올 때 보면 그래,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익 사업이니까 이거는 민간은 시행할 수 없을 거야. 공공만 시행하겠지. X. 토지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고 그들이 모인 단체인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공공의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런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십니까? 공공의 시행자도 외워주세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자가 공공의 시행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봐봐요. 실시계획에 이제 뭐가 됐죠? 인가가 됐으면 실시계획 인가분들을 뭐 하면 될까요? 사업을 시행하면 돼요. 에버바리 사업 시행. 일단 이 순서 좀 기억합시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들고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요. 누가? 지정권자가. 그리고 색깔 다르잖아. 그리고 구역이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요. 구역이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요.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해요. 이 순서를 일단 외워야 돼요. 순서를 외워야 나중에 본론 들어가면 내용이 들어와요. 지금은 순서만 기억하세요.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요.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종전 토지를 강제로 뺏어요.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수용해서 봐봐요.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뭐 해주죠? 공급해요.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그림책도 72저언 가운데 그림에 써 있어요. 72저언 가운데 동그랗게 써 있죠?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이걸 수용 방식이라 그래요. 말해. 수용 방식. 수용 들어봐.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작.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이게 수용성이에요. 시작.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써 여기다가 위에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그렇죠?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한다.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온 적이 들어봐. 기출질문인데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닌데 지가 왜 수용을 해요? 지정권자가 뭐 깡패 출신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맞는 것 같아. 지정권자인데 왜 못하겠어? 시행자여야 하는 거라고.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창피해.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한다. 제가 수업할 때만 이러고요. 내려가면 정상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미친놈 아니에요. 됐고요. 어쨌든. 그리고 수용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죠? 수용 보상가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럼 보상금을 먼저 주려면 힘들어요? 됐다 힘들어요? 됐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수용하려니 돈이 없네. 게다가 땅값이 익스펜시브. 혼돈이 가까이. 겁나 비싸. 그러면 수용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사업을 못해. 안 되겠다. 수용 아닌 방법으로도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나온 방법이 소유자들아 니네가 동의해 주면 수용은 못하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내가 토지 구획을 잘 정리해서 사업 후에 토지로 바꿔줄게. 바꿀 환 땅지 환지. 바꿀 환 땅지 환지. 즉 사업 후에 같은 가치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everybody 환지 방식. 사업 후에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everybody 환지 방식. 그렇죠. 그러면 사업의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고, 환지는 왜 한다? 땅값이 현저히 높아서 수용하는 게 곤란하니까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수용이 좋아요? 환지가 좋아요? 어저께는 어떤 분은 수용이 좋대더라? 뭐 변태야? 고통받는 게 좋아? 뭐라고요? 말도 안 되지. 수용은 뺏기는 거야. 보상금 많이 안 줘. 공시지가 남짓 줄래나? 시가 주는 거 아니라니까. 환지는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개발 이익을 소유자가 먹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환지를 좋아해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래서 처음엔 대부분 다 수용한다고 하다가 여유치 않으면 보통 환지 쪽으로 가요. 그리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한다는 써있죠. 오른쪽 밑에. 혼용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일부는 수용하고 오른쪽 밑에 써있어요. 일부는 환지한다. 오른쪽 맨 밑에. 혼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운데 써있나? 혼용. 써있네. 오른쪽 맨 밑에. 이렇게 아닌 척을 해. 뭐라고요? 혼용할 수 있다. 혼용할 수는 없다. X.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며 혼용을 할 수는 없다. X. 혼용 방식도 있다.
혼용할 때도 분할 혼용도 되고 미분할 혼용도 됩니다. 그쵸? 단어만 이해해도 훌륭하다.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런데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쫑알쫑알 말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 말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쫑알쫑알 말이 많아서 환지 방식은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져요. 막 말도 많고 소송도 많이 걸고 막 이래요. 그렇죠? 수요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동의를 받아놔요. 뭐라고 나와요? 면적의 3분의 2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미리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제 캐리커처 옆에 써있죠. 뭐라고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뭐다? 동의를 받아 놓는 거예요. everybody 면적의 3분의 2 시작.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and 동시 만족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죠? 환지 방식이면 이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단 누구이면 잘 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면 이런 동의는 필요 없어요. 오른쪽이 아까 뭐였어요?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 중에 국가지자체가 있죠. 국가지자체이면 아무리 이런 환지 방식이어도 그런 동의는 필요 없다. 가장 우월적 지위의 시행자니까. 이거 5번 나왔어요. 국가지자체면 환지 방식이어도 개발계획 만들 때 그런 동의는 필요 없다. 국가지자체 제외 써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사업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체계고 이게 용어예요. 개발사업에서는. 일단 뭐부터 이해해야 한다? 스토리 라인 구축. 우리 어디부터 온 거야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14페이지 내용에서부터 온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버바리 도시개발사업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데 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줘야 하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도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해줘야 하고 그리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건 누구다? 지정권자라고 해서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다, 국장이다. 지정권자는 뭐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다, 국장이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됐죠? 근데 주의할 거. 가끔 가다가 제가 요 시행자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 공공의 시행자는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공공의 4인방이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의 4인방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 질문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봐봐요. 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다 공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 뭐가 달라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공공기관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뭐 하죠?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이 바로 토지주택공사예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의 기업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방공사는 뭐가 됩니까? 지자체의 기업인 거예요. 서울로 본다면 서울하우싱, SH공사, 지방공사. 성남으로 본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부의 기관이냐?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공이냐? 지방공사. 그리고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여서 운영 관리하는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공공기관은 지분율이 높거든요. 출연기관보다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이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구나.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거, 자금을 내서 운영 관리하는 건데 공공기관보다는 그 비율이 낮은 거예요. 정부가 낸 돈의 비율이 낮아요. 이걸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부 출연기관 중 대표적인 게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표정은 야 3교시 갑자기 어렵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제 본론이니까. 근데 어쨌건 목차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되어진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왜 하는 걸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를 만들려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요 동네를 뭘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요 동네를. 그러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버리겠다. 그래야 사업이 순조로우니까. 혹시 여러분 아까 14페이지에서 용도지구 기억나요? 불러봐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취재진 중에 그게 취락지구예요. 한마디로 녹관농자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집 짓고 살 수 있게 완화시켜주는 게 취락지구거든요. 그러면 취락지구에서는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거기는 집 짓기 좋게 지원을 하는 거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락지구에는 도시개발구역 정해도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이건 2번 정도 나왔었죠. 취락지구에는 봐봐, 시작. 취락지구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도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할 텐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한을 완화할 때 정해요. 근데 그 취락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에요.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정해도 도시로 간주하진 않아요. 그 정도만 간단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구역에 대한 기본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의 정의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everybody. 도시개발사업이란 시작.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죠. 대부분들은 주택을 짓는 땅을 만드는 줄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거만이 아니라 산업단지, 상업단지, 유통단지, 문화단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많이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였어요. 새로운 유통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무슨 갑자기 유통이야? 유통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유통단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제 그럼 목차 봤으니까 그럼 뭐부터 할까요? 첫 번째,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뭘 정해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이제 하나의 챕터별로 한 장 한 장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진으로 오면요,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무엇부터 고려할래요? 요 동네에 돈을 어떻게 구해올지, 재정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이런 신도시를 만들어서 과연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서 인구 수용 계획. 그리고 그 인구가 한 700만 제곱미터가 됐을 때 인구 10만 명을 수용한다면 그들이 거기에 살기 위한 교육복지, 각종 기반시설, 그리고 수용한다면 어느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획할까? 막 안 할까? 아니면 막 잘까? 두 팔을 들고 한 3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봐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됐죠? 누구라고 콕 찍으면 또 화를 내니까 이렇게 정말 수영 좀 배워야 되는데 나 수영을 못해. 뜨질 않아. 미치겠어요. 뜨질 않아. 저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우리 아들이 구해줬어요. 꾸룩꾸룩 하고 있는 거를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어쨌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개발 계획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가 또 나왔네.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냐. 도시개발구역에 개발계획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코자 할 때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구나. 누가? 지정권자가. 당연히 뭐 인구수용계획, 재정지원계획, 교육복지, 뭐 기반시설, 뭐 등등등에 뭐 수용할 때 뭘 수용할 건지 뭐 등등등 이런 걸 집어넣어요. 비용에 대한 거 뭐 등등등. 이해 갑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한다. 그럼 뭐 좀 물어보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도시지역인 주상공로에 정하는 거와 도시 외의 지역의 관농자에 정하는 거와 어느 게 더 사업이 편해요? 그렇지. 관농자. 특히 녹관농자. 그러니까 녹지는 도시이지만 어쨌든 개발은 안 돼 있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녹관농자에 주로 개발 사업을 할 땐 굉장히 기존의 토지에 주택도 건물도 없고 필지도 커. 싸니까 커. 비싸면 작아지는 거야. 분할돼가지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많겠어? 적겠어? 그치.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얼마 없으니까 녹관농자 같은 동네에서는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해줘. 계획을 먼저 만들지 않아도 착오가 없을 테니까. 뭐 좀 물어볼게. 계획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뭐지? 착오가 생길까봐. 규제하려고. 그러면 착오의 우려가 없다면 신속함을 도모해야지. 그러면 구역을 먼저 정해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거야. 제가 장담을 하건데 요번에 36회 때 문제 개발법 첫 번째 문제는 이거일 겁니다.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계획이 먼저란 얘기잖아. 이 얘기는. 그쵸? 다만 별표. 다음은 예외적으로 뭐 하죠?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처음이지만 이거라도 기억합시다. 그쵸?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해갑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면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 어딜까? 봐봐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표시해놨죠. 녹관농자. 주상공은 복잡해서 개발계획을 먼저 만든 다음에 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원칙이. 이해가셨죠? 그리고 주의할 거 이게 뭐야? 보전 녹지는 개발사업 못합니다. 아까 용도적 배웠죠? 보전 녹지는 개발사업 못해요. 유일하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보전 녹지마저 개발사업을 하면 그야말로 신도시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신도시 가보잖아요. 동네 조그만 구릉지산들 개발 안 하고 놔둔 거 많아요. 그게 보전 녹지예요. 이해 가십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보전 녹지는 개발 사업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녹관농자는 뭐가 되어진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해관계는 별로 없으니까. 봐봐.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됐죠? 첫 번째 볼게요. 녹관농자니까 아까 했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없죠. 근데 생산녹지는 30% 이하예요. 과거에는요. 생산녹지도 개발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로 바꿔야 되지. 복잡해지는 거지. 알았어. 생산녹지는 30% 이하만 껴줄게. 이렇게. 하지만 보존녹지는 안 돼.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디? 도시 외의 지역. 기억나? 도시 외의 지역의 의미는 관농자. 여봐. 금세 응용되어지지. 관농자. 용도지역 모두 외우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관농자 지역은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구나. 게다가 요거 국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시작. 국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국장의 권한으로 그냥 구역을 먼저 정해. 자연환경 보전적은 빼고 국장 권한에 의할 땐. 나중엔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또 하나,
주상공 지역은 그럼 뭐야? 주상공은 당연히 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해야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주상공인데 코딱지만큼 걸쳐 있는 거야. 그런데도 무조건 계획을 다 만들어야 돼, 먼저? 아니지. 주상공이 everybody 30% 이하이면 아무리 주상공이어도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시작. 주상공이 30% 이하면 아무리 주상공이어도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봐봐. 금방 용도지역 배웠더니 알겠지? 아니야. 기야. 원래는 본진도가 나가면 용도지역 배우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얘를 배워. 다 까먹어,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물어볼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의 40%였어요. 그러면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X 30% 이하여야 하니까. 20%면 O 30% 이하이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 문제 패턴. 나는 이거 36회라고 쓰고 싶어. 내년도 시험이야. 유출하고 유출. 문제 유출. 응, 신고해. 어쨌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에는 뭘 받아라? 아까 봤던 거 동의를 받자. 정말 잘 나와요. 무슨 방식일 때 쫑알쫑알 말이 많다고? 환지 방식. 그러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근데 요거 나올 때 제일 주의할 거 요거 and. 말해 and 플러스 적어놔. and라고. 이거 and야. 또는 아니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and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이게 왜 and인지 제가 처음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처음이니까. 다음부터 얘기 안 할 거야. 봐봐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0명이 있어요. 100명. 환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전체 토지 면적의 80%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나머지 뭐다? 20%에 대한 부분의 면적의 20%를 나머지 뭐가? 90%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98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100명이니까. 이해가셨죠? 그러면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갑하고 을하고 악수하면 끝. 그럼 나머지 98명은 저기 우리가요 시끄러 동의 끝났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소유자 총수에 대한 부분에 적어도 2분의 1 시작 2분의 1 이상의 요건이 동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동시 만족하면 뭐가 된다? 최소 50명은 동의해야 가능한 겁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최소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는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and 총수 2분의 1에 대한 동시 만족.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동의 요건 나오면 면적과 소유자 총수에 대한 동의 요건은 항상 and입니다. 또는은 없어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응용주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서 누가 시행자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이면 동의는 필요 없다. 5번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시행자 중에 누구?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어요. 시작.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어요. 알았지요? 라고 내용 한 번 더 기억하십니다. 오늘 드린 거 요것만 잘 기억해도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볼게요. 봐봐요. 그러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림 보고 했던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봐봐요.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 봤더니 일단 봐봐. 명칭, 위치, 면적,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시행기간, 누가 시행자인지, 그리고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할지,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환경 보전, 재원 조달, 보건 의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집어넣겠지. 물론 제일 처음에 인구 수용해서 뭐 한 10만 명 수용한다면 600만, 700만 정도. 그러면서 면적 정하겠지. 그리고 개발이 환수해야 되니까 뭐다 수용 방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비싸니까 환지 방식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정하겠지. 뭘로? 개발 계획으로. 상황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내가 상황을. 그러면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원칙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잖아요. 처음이라면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면 원칙이 구역을 정해서 계획을 만드는 건데 잘 들어봐요. 헷갈리지 말고. 만약에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라도 시작.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라도 구역을 모르면 계획의 내용을 집어넣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라도 구역을 모르면 계획의 내용으로 확정 짓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구역 정해지고 나서 계획에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이거예요. 5, 6, 7, 8은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가끔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뭐다? 5번 봐봐요. 5번. 도시개발구역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부담 계획이에요. 그럼 봐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을 개발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개발구역을 몰라요. 그러면 아닌지 바뀐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넣어? 말이 안 되지. 요게 한 2번 나왔었어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연결된 거 만들 때 그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 있더라. 개념만 좀 이해하세요. 아, 어렵구나. 1, 2교시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토계획법 끝나고 개발법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멘붕이 와요. 갑자기. 지금도 그런 느낌 들죠? 막 어려워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렇죠? 그거는 뭐 병원에 가봐요. 어쨌든 됐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립의 기준 봐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아까 첫 페이지 얘기해 준 거. 상위 계획에 부합. 그리고 하나 팁 줄게요.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작성 기준과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해요.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팁입니다. 이러면 어디 가나 그렇구나.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행장이 정한다. 어디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한 방에 외워요. 아주 중요한 루틴입니다. 물론 아닌 게 몇 가지 있어요. 아닌 거 몇 가지는 따로 얘기할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것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골라집니다. 근데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만 5번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국장이 정하잖아.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일단 국장이 정하는 거야. 국장이 누군데? 국토부, 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아니야. 미치겠어. 그렇죠? 고객들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만들었고 오늘의 라스트 개발구역.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골라줘요. 이러면 너는 이거 얘기할래요. 지정권자. 완전 중요해요. 몇 번 나왔나 기억이 안 나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군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테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뭐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하지만 취락지구 등과 관련된 경우라고 한다면 제외됩니다라고 얘기했었고 아까. 기억나시죠? 취락지구는 도시만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녹간농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집 짓기 좋게 지원하는 것 뿐이지. 그죠? 그 얘기. 그럼 일단 봐봐요. 원칙의 지정권자는 누굴까? 해봐봐리. 시도, 대도시, 시장. 시장. 시도, 대도시, 시장. 여러분, 대도시, 시장 너무 길어. 그냥 내가 대장이라고 할게. 대장. 시도, 대장. 시장. 시도, 대장. 이해가셨죠? 그럼 뭐야? 대표적으로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기억하세요. 직접 한다는 거. 근데 송파 위례 도시개발구역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죠? 송파 위례가 어떻게 돼 있죠? 성남시라는 대도시와, 그렇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하남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송파 위례가.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시작.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해. 근데 그 협의가 봐봐. 안 되면 너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합니다. 시작. 그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정말 매년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지만 국장의 지정 사유는 굉장히 빈출 부분입니다. 이해가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협의가 안 될 때. 그리고 제일 쉬운 거 봐봐. 천재지변. 국장이야. 긴급히 국가가 실시할 필요 있어. 세 가지는 너무 쉬워.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협의가 안 될 때, 천재지변일 때.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봐봐요. 아하, 요청과 제안이 있었을 때. 시작. 요청과 제안이 있었을 때. 근데 여러분, 처음이지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요청 제안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요청이라고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고요. 제안이라고 나오면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에요. 문제가 나올 때 주어를 속여요. 요청이 나오면 일단 외워요. 요청이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제안이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의 요청. 제안. 이해갑니까? 그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군지 알아요? 예를 들면 무슨 장관이에요. 뭐라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라고요? 무슨 장관입니다. 물어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했다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오.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기획 관련 있다고 제안을 했다면 국장이 정한다. 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오답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봐봐. 지방공사라고 나와요. 지방공사는 제안 요청 권한이 없어요. 국장의 지정 사유가 아니죠. 일단 복잡하지만 처음이나 그거라도. 나머지 안 해도 좋아. 왼쪽 페이지는 이게 핵심이야. 이해가시겠죠? 됐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의 예외 국장이고 여러 도시에 걸려있다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정한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장이 정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유일 때도 국장이 정한다. 하지만 요청 제안에 의해서도 국장이 정하는데 요청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제안이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의 제안, 그리고 지방공사는 요청권도 제안권도 국장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이해갑니까? 요게 5번 나왔어. 내가 말한 포인트로. 그쵸? 요거라도 외워. 그리고 이 페이지에선 나머진 얘기 안 할 거야. 지금 말하면 너무 어려워. 그쵸? 요것 때문에 요것만 오려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준 거야. 그쵸? 지금 이거 다 얘기하잖아.
다 집에 간다 이제. 너 혼자 해라 이러면서.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그림책을 봐도 11월 달인지 12, 1, 2월 달인지 3, 4월 달인지 따라서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말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말한 것만 하시면 돼. 지금 뭐만 중요해? 얘만 알면 돼. 이해가셨죠? 됐고. 그럼 마무리 필수 지문 정리. 개발법에 나오는 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 빵꾸 노트. 요것도 지금은 다 풀기는 좀 어려워요. 오늘 배운 거 범위 내에서만 제가 알려줄게요. 그리고 저번 주에부터 있던 거 필수 지문 정리 앞에 또 있었죠? 그 챕터에 있었던 거. 자, 오늘은 몇 가지만 넣었지만 나중에 본교재 그림책 나오면 챕터마다 다 있어요, 그게. 그거만 잘 정리해봐도 훌륭해요. 계속 걔를 읽어야 돼, 이거를. 법조문 그대로거든. 그렇죠? 첫 번째 볼게요. 1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똑바로 말해야 돼. 버무리지 말고.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 대부분들이 무슨 뭘 물어보잖아? 그럼 앉아가지고 이런다. 이러지 말아요. 도시개발사업이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얘도. 14페이지에 있듯이. 도시계획사업은 몇 가지야? 3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을 본 거야. 두 번째,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키워드야.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에 동의를 받으래. 완전 잘 나와. 그렇죠? 환지 방식이면 쫑알쫑알 말이 많지. 미리미리 입을 막아놔야 돼. 그래서 면적의 얼마?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 와. everybody. 와. 엔드야. 절대 또는이 아니야, 이게. 실제 몇 명인지 알아야 돼. 그렇죠? 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줘라. 하지만 그 동의에서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말 잘 나와,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한 문제 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얘기. 세 번째, 완전 중요한 거 뭐지? 지정권자. 에버바리 지정권자. 그럼 원칙의 지정권자가 누구일까? 시도지사. 그 다음 대도시시장. 시도대장. 대도시시장은 도에게 결정 시청하세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직접 지정 결정하는 거예요. 됐죠? 왜게? 그러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후단 부분에 뭘 물어본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국장의 지정 사유가 나온다면 꼭 보실 단어가 있죠? 단어. 요청인지 제안인지. 단서에서. 그냥 요청인지 제안인지. 요청이라고 나오면 뭐가 되어지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제안이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의 제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요 2번, 3번만 기억해도 10중 8구는 걸려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꼭 좀 확인해 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 한 번에 얘기하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국장 지정사유는 따로 외워야 한다. 됐습니까? 그것만 해도 훌륭해. 또 하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무엇으로 간주한다 했지 내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결정곳이 된 것으로 봐주겠다. 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또 뭐는 제외하지? 취락지구. 요것도 한 3번 나왔지.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아무리 도시개발구역 들어와도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 취락지구는
도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녹관농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정비를 위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예요. 시작. 녹관농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정비를 위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인 거지 취락지구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의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거 마무리. 봐요. 도시개발구역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은 아직 구역을 모르죠. 그러면 계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어디에다가 개발계획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밖이라는 말이 포인트. 됐어요? 그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 개발법에 대해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그리고 말하자는 건 궁금해한다, 안 한다? 건강에 안 좋다? 그냥 말한 것만 반복해 보시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정리해야 돼. 그럼 오늘 뭐 배웠나 확인해 볼게. 14페이지 복귀합시다. 14페이지 복귀. 또 가방 다 쌌네 벌써. 잽싸게. 가는 건 금방 가. 늦게 오면서. 어쨌든 그러면 일단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한 번 더 물어봐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 그럴 때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것. 그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는지.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거 2개 본다면 도시계획사업 3가지하고 용도지역 등 2덩어리인 거예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일부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오늘 뭘 배운 거예요? 오른쪽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거 정의, 종류 구분, 거기에 건폐 용적률의 의미와 수치, 그렇죠? 지구구역의 종류, 그리고 도시 계획사업으로서 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된 거를 오늘 먼저 배운 겁니다. 그 절차를 개발법에서. 그럼 다음 주는 뭐 배우겠어? 첫 번 알겠지 이제.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정비사업. 그러나 잘 모르는 정비사업.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 계량. 이게 다음 주 진도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하죠? 건축법 배우고 주택법 배우고 농지법 배우면 진도 끝. 11월은 4주로 완성이니까. 나중에 이거 잘 들어놨다가 시간 지나서 5월쯤 됐는데 도대체 전체가 안 보여요. 이러면 이 수업을 들어. 4주치를. 그 목적이야 지금. 그리고 나는요 국토계획법은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기초 입문특강에 국토계획법만 16강을 찍어놨어. 전체를. 그거 들어야 돼. 집에 가서 뭐 들어? 국토계획법만 한 거 들어봐 한번. 생기초 특강. 내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